김지영, 이름 세 글자에서 풍겨오는 평범함과는 달리 그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24. 그 나이에 보통의 젊은이들이라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시기일 것이다. 하지만 지영은 이미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촉망받는 신경외과 전문의 자격은 물론 의학 박사 학위까지 취득한 상태였다. 서울의 명문 대학병원에서 그녀를 영입하려 했지만 그녀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그녀는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자리한 작고 허름한 병원, 새싹의원의 문을 두드렸다. 새싹의원은 한때는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는 낡은 건물만큼이나 활력을 잃어버린 곳이었다. 의료진이라고는 나이 지긋한 원장님과 서글서글한 인상의 박민서 수간호사, 그리고 어쩌다 한번 들르는 다른과 의사들이 전부였다. 지영이 처음 병원에 나타났을 때 원장님과 민서 수간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혹시 길을 잘못 드신 건 아니겠죠? 민서 수간호사의 물음에 지영은 특유의 무심한 듯 차분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김지영입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새싹의원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24세 나이에 박사 학위까지 가진 신경외과 전문의라니. 처음에는 모두가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다. 특히 마을 사람들은 저 꼬마 아가씨가 뭘 알겠어 라며 수군거렸다. 지영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다. 새벽 일찍 병원에 나와 환자들의 차트를 검토하고 회진을 돌고 오후에는 주로 병원 한쪽 구석에 자리한 작은 연구실에 틀어박혔다. 연구실은 병원 건물 뒤편에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다. 밤이 되면 형광등은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깜빡거렸고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지영은 그곳에서 수없이 많은 밤을 새웠다. 그녀는 오래된 현미경으로 세포들을 관찰하고 복잡한 의학 서적들을 탐독하며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노트에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식사는 대개 컵라면이나 차갑게 식은 김밥 한 줄이 전부였다.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지영의 눈은 언제나 열정으로 빛났다. 그녀에게 이 연구실은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의학에만 몰두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간혹 지영은 텅 빈 연구실에서 홀로 식사를 하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곤 했다. 밤하늘의 별들은 무수히 박혀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마치 저 멀리 어딘가를 응시하는 듯 아련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잠재되어 있는 듯 보였다. 어느 늦가을 아침, 지영은 병원 마당을 가로지르다 풀숲에서 나는 작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가 보니 털이 엉망진창이 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며 웅크리고 있었다. 아직 차에 눈도 뜨지 못한 새끼 강아지였다. 아마도 채 치인 듯 보였다. 지영은 주저치 없이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강아지의 천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작은 심장은 위태롭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연구실로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텅 비어있던 연구실은 삽시간에 작은 수술실로 변했다. 지영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강아지의 상처를 소독하고 찢어진 피부를 섬세하게 봉합했다. 비록 동물이었지만 그녀의 손길은 사람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확했다. 그녀의 지갑에는 고작 몇만 원짜리 지폐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남은 돈을 탈탈 털어 강아지 약과 먹이를 샀다.
매일 밤낮으로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고 직접 만든 부드러운 죽을 먹이며 정성껏 돌보았다. 며칠 밤낮을 그녀의 곁에서 지낸 강아지는 서서히 기력을 회복해갔다. 지영은 그 작은 생명체에게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봄이가 꼬리를 흔들며 그녀의 발치에 기대어 잠이 들 때면 지영의 딱딱하게 굳어있던 얼굴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곤 했다. 봄이는 그녀의 고독한 일상에 찾아온 작은 위로이자 친구가 되어주었다. 이 작은 행동은 그녀의 따뜻한 심성과 생명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을 의심했지만 봄이를 향한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의사보다도 진실하고 따뜻했다. 봄이를 돌보던 어느 날, 지영은 무심코 자신의 왼쪽 손목을 쓸어내렸다. 그곳에는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남아있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마치 어린 시절 심한 화상을 입었던 흔적 같기도 했고 어떤 기이한 문양 같기도 했다. 그녀는 종종 깊은 생각에 잠길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이 흉터를 만지작거렸다. 흉터는 마치 그녀의 과거 속에 숨겨진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의 의사가운 주머니에는 늘 낡은 갈색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수첩 안에는 라틴어로 쓰인 빼곡한 필기체와 복잡한 화학 공식, 그리고 해부학 도해들이 가득했다. 어떤 페이지에는 기이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기도 했다. 그것은 일반적인 의학 지식을 넘어선 훨씬 더 심오하고 난해한 내용들이었다. 그 수첩은 지영의 가장 은밀한 보물이자 그녀가 세상에 드러내지 않는 특별한 지식의 보고였다. 그녀는 종종 수첩을 꺼내들고 깊이 몰두하곤 했다. 수첩 속의 내용은 그녀의 특별한 재능과 숨겨진 과거에 대한 작은 실마리들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심오한 깊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그녀의 일상 속에는 거대한 변화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새싹 의원의 평화롭지만 단조로운 일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서울에서 이현우 박사가 파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이 박사는 국내 의료계에서 손꼽히는 심장외과 전문의였지만 오만하고 냉철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그는 병원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문을 닫게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박사의 도착은 병원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영 역시 그의 등장에 미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 박사는 첫 만남부터 지영에게 노골적인 불신을 드러냈다. 김지영 선생이라 겨우 24세 박사라니. 요즘 세상 참 좋아졌군, 하기야. 시골 병원에서 뭘 기대하겠나마는. 그의 말 속에는 지영의 젊음과 여성이라는 점에 대한 경멸이 숨어 있었다. 그는 지영의 진료 방식이나 연구 활동을 비효율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지영이 봄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코웃음을 치며 의사가 동물병원 놀이를 하고 있나 라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등장과 함께 병원 분위기는 더욱 얼어붙었다. 지영은 이 박사의 날카로운 시선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새싹 의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녀의 연구도, 그녀의 작은 안식처도 사라지게 될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싹 의원의 긴급 환자가 실려왔다. 국회의원의 외아들, 박준서 군이었다. 준서 군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서울의 내로라 하는 대학병원들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손을 쓴 지 오래였다. 마지막 희망으로 새싹 의원까지 오게 된 것이었다.
국회의원 부부는 초췌한 얼굴로 병원 복도를 서성였고, 이 박사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경이 곤두섰다. 만약 준서군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자신의 명예는 물론 정치 생활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지영은 준서군의 차트를 넘겨받았을 때 직감적으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다. 준서군의 증상은 몇 년 전 그녀가 밤낮으로 파고들었던 희귀 질환, 메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과 놀랍도록 흡사했다. 물론 이 증후군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녀의 낡은 갈색 수첩 속에는 소에게도 드물게 나타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아주 독특한 치료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치료법은 당시 학계에서는 존재조차 하지 않던, 오직 그녀의 은사님만이 연구하던 비밀스러운 내용이었다. 지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오랜 연구가 빛을 발할 기회이자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도박이었다. 그녀는 이 박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지영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건 주로 성인 알코올 중독자에게나 나타나는 병일세 자네. 제대로 공부는 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다른 의사들도 웅성거렸다. 하지만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자신의 근거를 제시했다. 준서군의 뇌, MRI와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 일반적인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증후군과는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하지만 제 가설이 맞다면 이는 극히 드물게 소에게 나타나는 변종이며 특정 유전적 결함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녀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 박사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다. 그는 기존의 권위와 상식에 도전하는 지영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실패했을 때의 위험 부담은 엄청났다. 하지만 준서군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다. 전통적인 치료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국회의원 부부의 애원과 간곡한 요청에 마지못해 이 박사는 결국 지영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역력했다. 좋다, 해봐라. 하지만 만약 조금이라도 실패의 조짐이 보이거나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네는 의사가운을 벗어야 할 걸세. 그리고 이 병원도 문을 닫게 될 거야. 모든 책임은 자네가 지는 거다. 이 박사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위협에 가까웠다. 지영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준서군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신의 의학적 신념을 증명하고 싶다는 내면의 열망이 뒤섞여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단조로운 루틴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낡은 시골 병원의 한 의사라는 굴레를 벗어나 그녀는 이제 예측 불가능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다. 그녀의 어깨에는 준서군의 생명과 새싹 의원의 운명이 동시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 모든 퇴로를 차단했고 이제 오직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 준서군의 상태는 시시각각 나빠지고 있었다. 지영은 서둘러 수술 준비를 지시했다. 이현우 박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수술실에 들어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영의 비상식적인 진단에 대한 호기심과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박민서 수간호사는 지영의 곁에서 침착하게 수술 도구들을 건넸다. 그녀는 지영의 결단력에 어느 정도 신뢰를 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수술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준서군의 작은 몸이 수술대 위에 놓여 있었다. 지영은 심호흡을 하고 메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했다. 그녀는 준서군의 뇌 MRI를 보며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던 복잡한 경로를 따라갔다. 그녀의 지시는 빠르고 명확했다. 석션, 흡입하세요. 미세 혈관 확장기, 네. 수술이 시작되자 이 박사는 지영의 손놀림에 점차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베테랑 신경외과 의사들도 감히 시도하기 어려운 미세 혈관 봉합술을 능숙하게 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현미경에 고정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섬세하게 움직였다. 땀방울이 그녀의 임에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다. 옆에서 수술을 돕던 민서수간호사 역시 놀란 눈으로 지영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생 수많은 수술을 보아왔지만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며 우아한 손놀림은 처음이었다. 지영은 일반적인 신경외과 수술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기법들을 선보였다. 그녀는 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작은 혈관을 찾아내어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로 미세하게 봉합했다.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숙련도를 넘어선 천재적인 감각과 깊은 이해를 요구하는 작업이었다. 이 박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미묘한 질투심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영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동시에 그 젊은 의사의 재능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수술은 3시간이 넘게 이어졌다. 마침내 지영은 수술 끝났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준서군의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사는 여전히 지영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수술실을 나서자마자 곧바로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김지영, 그 여자 대체 정체가 뭐야?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는 지영의 의사면허와 학위, 그리고 과거 경력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비범한 재능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고 직감한 그는 지영의 성공을 자신의 것으로 포장하거나 혹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녀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병원 직원 중 일부에게 지영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민서수간호사는 지영의 손재주와 집중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수술이 끝난 후 지영에게 다가가 박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제 평생 이런 수술은 처음 봅니다. 라고 진심으로 칭찬했다. 지영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작은 감사의 빛이 스쳤다. 민서수간호사는 지영의 진정한 능력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영의 편에 서서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박사가 지영의 과거를 캐내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지영에게 조심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준서군은 수술 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그의 부모는 기적이라며 지영에게 거듭 감사를 표했다. 이 소식은 곧 지역 사회에 퍼져나갔고 새싹 의원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박사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그는 지영의 성공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녀를 음해할 새로운 계획을 착수하고 있었다. 그에게 지영의 존재는 눈엣 가시이자 자신의 입지를 위협하는 존재 그 자체였다. 그는 지영의 재능을 인정하는 대신 그것을 파괴하거나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용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준서군의 기적적인 회복은 의료계에 작은 돌풍을 일으켰다. 그의 부모인 국회의원 부부가 언론에 지영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사를 표하자
그녀의 이름은 삽시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현우 박사는 이를 자신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신경과학 심포지엄에 지영을 참가시키기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자리였지만 이 박사의 속셈은 달랐다. 그는 이 자리를 통해 지영을 시험하고 만약 그녀가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었다. 그의 속내를 알리 없는 지영은 순수하게 자신의 연구를 발표할 기회라고 생각했다. 심포지엄이 열리는 날, 서울의 컨벤션 센터는 전 세계에서 모인 수많은 의료진과 기자들로 북적였다. 지영은 작은 시골 병원에 의사 가운을 입은 채 그 거대한 홀에 들어섰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저 꼬마 아가씨가 그 천재 의사라고 하는 수군거림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특히 미국에서 온 저명한 의사들은 그녀의 앳된 얼굴과 동양인이라는 점을 들어 노골적인 불신과 비웃음을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겨우 저런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오만이 가득했다. 이 박사는 그런 지영을 싸늘한 눈으로 지켜보며 내심 그녀가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기를 바랐다. 민서 수간호사는 청중석에 앉아 지영을 응원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영은 홀로 그들의 모든 시선을 감당해야 했다. 지영의 발표 순서가 다가오자 이 박사는 갑자기 의제를 변경했다. 그는 준서군의 사례를 발표하는 대신 현재 위중한 상태에 놓인 다른 환자의 사례를 즉석에서 진단하고 그 자리에서 치료법을 제시하는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는 사전에 전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이 박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김지영 박사님의 진정한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 병원의 또 다른 난치병 환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복합적인 신경계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의 어떤 치료법으로도 차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 박사님께서는 이 환자의 증상을 보시고 즉석에서 진단 및 치료 계획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영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다. 무대 위로 중년의 남성 환자가 휠체어에 실려 들어왔다. 그의 눈은 초점이 없고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증상이 매우 복합적이고 난해해 보였다. 이 박사는 지영에게 환자의 차트를 건네며 말했다. 자, 박사님, 이제 당신의 천재성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실제로 환자의 생체 신호는 불안정했고 맥박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심포지엄 홀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미국 의사들은 저 여자애가 저걸 어떻게 하겠어 라며 비웃었고 몇몇은 아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저었다. 지영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침착하게 환자의 차트를 훑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수많은 의학 용어와 데이터 속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내듯 핵심 정보를 찾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곧 낡은 갈색 수첩에 잠시 머물렀다. 수첩 속에 복잡한 그림과 라틴어 필기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빠르게 재조합되는 듯 했다. 5분, 10분, 시간이 흘렀다. 이 박사는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지영이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영은 마침내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강렬했다. 환자분은 미엘로파시 뇌간 증후군을 앓고 있습니다. 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이는 척수와 뇌간에 동시에 나타나는 매우 드문 신경계 질환으로 유전적 요인과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녀는 이어서 놀랍도록 상세한 진단과 치료법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치료법으로는 불가능하며 특정 신경 경로를 우회하여 뇌간에 직접 약물을 투여하는 미세 수술과 자가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맞춤형 세포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기존의 의학 상식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내용이었다. 심포지엄 홀은 술렁거렸다. 일부 의사들은 그녀의 주장에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이 박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지영의 진단이 맞다는 것을 알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때 환자의 상태가 갑자기 더욱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환자의 호흡이 불안정합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홀을 울렸다. 시간은 단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지영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그녀는 이제 말로만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손으로 이 환자를 살려야만 했다. 이 심포지엄은 단순한 학술 발표장이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건 최후의 시험대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자 심포지엄 홀은 술렁거렸다. 여기저기서 당혹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일부 미국 의사들은 저 여자애가 결국 사고를 치는군이라며 비난 섞인 말을 내뱉었다. 이 박사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마이크를 잡았다. 보셨다시피 김 박사님의 진단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입니다. 지금 이 환자에게는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만 지영은 이 박사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한 힘이 있었다. 아닙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환자를 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환자를 살릴 것입니다. 그녀의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그 속에 담긴 결연함은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이 박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지영은 곧장 무대 옆에 마련된 임시 수술실로 향했다. 그곳은 심포지엄 발표를 위해 간단한 장비만 갖춰져 있을 뿐 정식 수술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그러나 지영은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환자의 생명만을 살리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수술실 내부의 모습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심포지엄 홀로 실시간 중계되었다. 전 세계의 이목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환자의 심박수는 불안정하게 요동쳤고 산소 포화도는 위험 수위로 떨어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다. 지영은 메스를 잡았다. 그녀의 손은 마치 조각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했다. 그녀는 머리카락 한 올의 오차도 없이 환자의 뇌관에 접근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수술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녀만의 독자적인 미세 혈관 접근법을 사용했다. 그녀의 눈은 현미경에 고정되어 있었고 가늘고 긴 손가락은 춤을 추듯 움직였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환자의 생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더디게 흘러갔다. 정적이 감도는 순간 갑자기 화면 속 환자의 심박수 그래프가 급격히 곤두박질 쳤다. 삐비! 날카로운 경고음이 수술실과 심포지엄 홀을 가득 채웠다. 심박수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산소포화도 역시 바닥을 쳤다. 몇몇 의사들은 고개를 저으며 끝났다고 중얼거렸다. 미국 의사들 중 한 명이 비아냥거렸다. 역시 저 꼬마 아가씨가 뭘 할 수 있다고. 이 박사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그의 계획이 성공하는 듯했다. 민서수간호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았다. 하지만 지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녀는 땀으로 범벅이 된 손으로 재빨리 또 다른 미세한 기구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일반적인 의학 지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조치를 취했다. 뇌간의 가장 깊은 곳, 모두가 포기했던 작은 신경다발에 초점을 맞췄다. 그녀는 갈색 수첩 속에서 수없이 연구했던 특정 신경회로를 자극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다. 그것은 마치 생명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고대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삐비빅 죽은 듯 멈춰있던 심박수 그래프가 다시 미약하게나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래프는 위로 솟아올랐다. 산소포화도 역시 정상 수치로 돌아왔다. 심포지엄 홀은 순식간에 술렁거림에서 경악, 그리고 이내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뒤바뀌었다. 성공했다. 누군가 외쳤다. 미국 의사들은 경멸하던 표정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떡 벌렸다. 그들은 황급히 스크린에 비치는 그녀의 손놀림을 다시 확인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함께 자신이 방금 무엇을 목격했는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이 박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마이크를 놓치고 말았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렸다. 그의 모든 악랄한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이었다. 민서수간호사는 감격에 겨워 흐느끼며 박수갈채를 보냈다. 지영은 수술을 마쳤다는 듯 조용히 메스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미한 피곤함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환자의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의 생명은 그녀의 손에서 다시 태어났다.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은 기립하여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에 맞서 싸운 한 천재 의사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과 그녀가 이룩한 기적에 대한 압도적인 찬사였다. 김지영은 그 순간 단순한 시골 의사가 아닌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의사로 거듭났다. 심포지엄에서의 기적 같은 성공 이후 김지영의 삶은 180도 달라졌다. 그녀를 향한 세간의 시선은 더 이상 의심과 경멸이 아닌 경애와 존경으로 가득 찼다. 가장 먼저 이현우 박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과거 비리와 음모가 낱낱이 파헤쳐졌고 그는 의사 면허를 박탈당함은 물론 법적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한때 의료계의 거물이었던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몰락은 지영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했다. 반면 준서군의 부모인 국회의원 부부는 지영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지영의 은인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그녀의 탁월한 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준서군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밝은 미소를 되찾은 그의 모습은 지영의 의학적 성취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지영에게는 이제 수많은 기회가 쏟아졌다. 서울의 최고 명문 병원들은 물론 미국의 유명 대학병원들까지 그녀를 영입하기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하지만 지영은 신중했다. 그녀는 돈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이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결국 그녀는 한국 최고의 의과대학 중 한 곳에서 최연소 의학부 교수로 임용되는 제안을 수락했다. 동시에 그녀는 자신이 연구하고 싶었던 희귀 난치병 연구센터를 설립할 기회까지 얻었다. 이는 단순한 직책이 아니었다. 그녀의 오랜 꿈이었던 소외된 환자들을 위한
연구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영은 민서 수간호사와 함께 새싹 의원의 작은 연구실에 앉아 있었다. 낡은 형광등 아래 보미는 지영의 발치에 기대어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박사님, 정말 꿈만 같아요. 새싹 의원이 문 닫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민서 수간호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지영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수간호사님 덕분이에요. 그때 옆에서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민서 수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박사님, 처음에는 저도 박사님을 잘 몰라서 젊은 여자 의사라는 편견 때문에 저도 모르게 박사님을 낮게 봤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영은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수간호사님, 저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배웠어요. 사람은 때때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능력과 마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예전에는 답답하게만 느껴졌던 시골 풍경이 이제는 평화롭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고통스러운 과거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 보여주는 훈장과도 같았다. 보미가 잠꼬대를 하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작은 생명을 구했던 그날의 경험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음을 지영은 깨달았다. 새로운 평화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성공을 넘어선 내면의 깊은 만족감과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2해가 흘렀다. 김지영은 이제 한국신경과학계의 확고한 선구자이자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의학 교수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설립한 희귀난치병 연구센터는 전 세계의 뛰어난 의학도와 과학자들을 끌어모으는 허브로 성장했다. 센터의 연구실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고 지영은 그곳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몰두하며 수많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선물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최연소, 천재, 기적의 의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지영은 언제나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에 머무르지 않았다. 지영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기회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녀는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의료 혜택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 무료 진료를 했고 어린 의학도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지영은 모교인 의과대학 강단에 서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강의는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이야기들로 가득했다. 학생들은 숨죽여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였다. 여러분, 의학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작은 시골 병원에서 의사로서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편견과 싸워야 했고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저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의 격려였습니다. 그녀는 강의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는 민서 수간호사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민서 수간호사는 이제 그녀의 연구센터에서 행정총괄을 맡으며 지영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다. 강의가 끝난 후 지영은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고아원을 방문했다. 그녀는 그곳에
김지영, 희귀병 어린이 후원 재단을 설립하고 직접 기금을 마련하여 소외된 어린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고아원 전체에 울려 퍼졌다. 고아원 한쪽 잔디밭에는 이제 제법 덩치가 커진 보미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다. 보미는 지영이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그녀의 든든한 반려견이 되어주었다. 지영은 보미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아픔도 상기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걸어온 고난의 길을 상징하는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무언의 증표가 되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 아래 지영은 고아원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며 인사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평화롭고 당당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다. 김지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천재 의사의 성공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편견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궁극적으로 타인의 삶에 빛을 비추는 한 인간의 위대한 여정이었다. 그녀의 삶은 계속될 것이며 그녀가 심은 희망의 씨앗들은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생명들에게 새로운 두 번째 봄을 선사할 것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좋아요는 이야기꾼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지영 박사의 용기와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번에도 더욱 흥미진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